안녕하세요, 보통남자입니다. 지난 스페인 편 마지막에 제가 예고했듯이 요번에는 왜 영국이 강대국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바로 영국의 수도 런던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죠. 영국 런던에는 그 흔히 말해서 헤리티지라 그러잖아요. 전통이 엄청나서 볼 게 끝도 없이 많습니다. 요번에는 시티 오브 런던이나 자주 가는 웨스트민스터 요쪽 말고 이제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그리니치, 뭐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본초 좌우선이 있는 천문대 있고 거기 한번 가볼 건데, 런던 시내에서 가는 방법은 버스로 가는 방법이 있고, 기차, 지하철 말고 기차로 가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DLR이라고 경전철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배 유람선으로 갈 수 있는데 저는 유람선 타고 갔습니다. 런던 아이 아시죠? 런던 아이 티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오이스터 카드 이렇게 딱 찍고서 이제 배 타고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 가면은 저녁을 뭐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한 거. 여기 영국에서 제일 높은 샤드 빌딩도 볼 수 있고,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다리인 타워 브릿지도 볼 수 있고,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전면에 보이는 게 이제 카나리 와프라고, 그 여의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럽의 금융 허브가 런던이잖아요. 최근에 여기 카나리 와프에 거기 영국의 유명한 은행들이나 금융회사들이 많이 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바클레이스 은행이라고, 그 정주영 회장이 요거 이빨로 그 털어가지고 그 동전 보여줬잖아요. 그 거북선. 거기서 이제 돈 받아온 데가 그 바클레이스예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잘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2015년까지인가 프리미어리그 공식 스폰서. 그 다음에 여기 바클레이스가 전 세계에서 ATM기 최초로 사용한 은행.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 바로 밑쪽에 좀만 가다 보면은 그리니치 피어가 나옵니다. 여기 딱 내렸죠. 여기 내려갖고 싹싹싹 올라가면은 동네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가는데 생각보다 되게 예쁘고, 그래서 요 옆쪽으로 가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니치 관광지가 나옵니다. 여기가 뭐냐면 옛날에 그 튜더 왕조라고 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 그때 말씀드렸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튜더 왕조인데 그 왕조의 본산이 여기 그리니치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리니치 궁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선원들을 위한 뭐 병원도 있었고, 올드 네이벌 아카데미, 뭐 해군사관학교로 보면 돼. 그것도 예전엔 여기 있었고,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뭐 퀸즈하우스, 해양박물관 이런 것들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옛날에 튜더 왕조의 본산이다. 여기 사진 보시면은 튜더 왕조의 헨리 8세, 엘리자베스 1세 아버지죠. 그리고 메리 여왕 언니, 이복 언니죠.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가 여기서 태어났다는 여기 표지 보이시죠? 그래서 그리니치가 유명합니다. 이제 오늘 설명할 건 강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천문대로 가면 되는데 여기서 좀만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천문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 라인 많이들 아실 거예요. 여기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라인이 있고,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데 이게 일명 본초 좌우선인 거예요. 우리 지구를 이렇게 지도로 보면은 밑에서 위로 줄 싹싹 그어져 있고, 이게 위도죠. 위도. 우리 옛날에 38선 했을 때 위도 38도. 그 다음에 좌에서 우에서 좌로 보면 이렇게 경도가 있어요. 이렇게 싹싹싹싹 경도가 있는데, 이 경도의 중심, 그러니까 영도, 처음 시작하는 데가 쉽게 말해서 본초 좌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이렇게 간다. 동쪽으로 가면은 동경 몇 도, 그리고 서쪽으로 간다 하면은 서경 몇 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런던에서 우리 서울, 여기 사진 잘 보이나 모르겠네. 제가 찍은 건데 동경 126에서 127도, 여기가 서울이에요. 우리 동경.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국 런던에서 동쪽으로 127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런던에서 서쪽 77도 하면은 뭐 워싱턴 DC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본초 좌우선이 왜 영국에 생겼냐? 그 옛날에 각 마을마다 시간이 다 달랐어요. 그리고 위치를 계산하는 게 다 달랐어. 여기 표가 보면은 여기 이제 영국이 아니라 미국인데 각 타운마다 시간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 살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크게 없다가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불편함이 생기고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리버풀하고 맨체스터가 있어요. 그 되게 가까운 동네거든요. 근데 리버풀에서는 동네가 기차가 출발하는 시간이 9시야. 근데 맨체스터 사람 시계로 하면은 9시 20분이에요. 그러면은 기차를 10분 간격을 맨날 놓치고, 그리고 기차가 맨날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또 무역도 이제 점점 하고 하니까 이게 표준이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초 좌우선에서 이제 시작되는 시간이 이제 그리니치 표준시라는 거예요. 그리니치 표준시.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그리니치 선 있죠? 이 본초 좌우선 여기 위 하늘에서 태양이 딱 정오에 딱 가장 높이 떴을 때를 하루의 시작으로 봤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린 지금 하루의 시작을 딱 밤 00시에 시작하잖아요. 이게 1925년
1월 1일인가 그때 바뀌었어요. 근데 아무튼 기준은 이 본초 좌우선 여기를 기준으로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세계에서 기준으로 만들었냐?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각종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전 세계 26개국이 모인 거야. 지금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모인 거야. 1884년에. 근데 혹시 그 조선이 여기 가 있으려나 생각하시는데 꿈깨. 뭔 조선이 본초 좌우선이야. 본초 좌우선은 지금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백성들 반이 노비여서 반이 노비. 꿈 깨시고 여기 26개국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근데 여기 하나 대단한 게 있어요. 보면 뭐 엘살바도르, 막 베네수엘라, 막 끔찍하게 못 사는 나라들이죠. 지금 우리 발끝에도 못 따라온 나라들이 이때 1884년에 본초 좌우선 회원국 여기 국가였던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조선 말고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옛날보다 발전을 했날 볼 수 있죠. 물론 조선이랑 대한민국 아예 다른 나라지만. 그래서 1884년에 이 나라들이 모여갖고 투표를 한 거죠. 본초 좌우선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26개국에서 23개국이 찬성을 했어요. 여기 그리니치, 요 본초 좌우선을. 근데 왜 이렇게 찬성을 했냐면 당시에 미국의 철도 회사들이 이미 그리니치 여기 표준시를 쓰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본초 좌우선 경도 요것도 쓰고 있었고, 전 세계 당시 항해하던 상업용 배들의 72%가 이미 그리니치를 기준으로 경도 계산을 하고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때 당시 최강국이니까 당연히 본초 좌우선이 됐고, 이제 프랑스는 기권을 던졌어요. 이제 프랑스는 이제 영국에 이게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프랑스도 나름 발전이 됐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1910년대까지 프랑스는 파리를 기준으로 경도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랑 무역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안 맞고, 그리고 또 이 경도 위치도 표시도 안 맞고 해서 결국은 바꿨습니다. 저 보통 남자가 왜 그린치 천문대의 본초 좌우선을 보고 영국이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여기 튜더 왕조의 본산인 거예요. 튜더 왕조의 본산. 이 그린치 천문대는 1675년에 그 다음 왕조 스튜어트 왕조의 찰스 2세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1884년에 본초 좌우선을 만들 회의 당시만 해도 하노버 왕조의 빅토리아 여왕 아시죠? 영국 최고의 왕조고 인류 최고의 왕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실질적으로 빅토리아 여왕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든 게 바로 빅토리아 여왕 때입니다. 하노버 왕조. 뭐 내가 하노버 왕조의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본초 좌우선을 어디다 세울 것 같냐면, 그 여러분들 영국 가면 꼭 가시는 버킹엄 궁전이라고 있어요. 근위병 교대식하고 하는 버킹엄 궁전이 있는데, 그 버킹엄 궁전이 만들어진 꽤 오래됐지만 공식적으로 현재 윈저 왕조까지 영국의 왕조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궁전입니다. 그러니까 집무실이면서 살기 시작한, 한마디로 하노버 왕조가 시작한 곳이기도 한 거예요. 이 버킹엄 궁전을 기준으로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모든 세상의 시간은 나부터 시작한다.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하노버 왕조는 튜더 왕조의 엘리자베스 1세부터 이게 쌓아온, 그리고 스튜어트 왕조를 지나서 자신들이 오기까지 전 왕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있었다는 걸 인정할 뿐더러 그 대단함을, 고마움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나 기업이나 어떤 집단이나 국가는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를 하고. 하지만 영국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 1세만 해도 당시 2류 국가였던 영국을 세계 최강국이었던 스페인의 무적함대 아르마다를 칼레전에서 무너뜨리고 동인도 회사도 만들고, 중에 오스만 투르크와 교류하는 또 레반테 회사도 만들면서 영국을 점점점 확장하고, 그리고 이렇게 스튜어트 왕조로 넘어가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높게 평가해주고 싶고,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인물을 설명을 할 테니까 어떤 인물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흑인노예 소유주 변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을 서기도 했어. 자신의 뜻에 반하는 언론사들 있죠. 그거 수백 개를 폐간을 때려버립니다. 내 욕해? 내 얘기 반대해? 다 잘라버려. 또 자신의 뜻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거기에 인신영장제도라고 있어요.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 영장 없이 군인들이 그냥 민간인 체포하는 거야.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이 21세기 우리가 사는 기준으로 이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죠.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진짜 나쁜 사람인데, 요번에는 이제 미국 워싱턴 DC 수도로 가볼게요. 여기 앞에 요 건물 안에 이거 앉아 계시는 분이야. 이분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에이브럼 링컨입니다. 노예를 해방시켰죠. 그쵸? 대단한 사람이죠. 미국의 대통령이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현재 우리의 시각으로 인물을 평가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링컨, 우리 시각으로 지금 이 사람 보면요, 링컨 절대로 저렇게 위인이 못 되십니다. 대한민국 어떤가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역대 지도자들하고 또는 뭐 기업가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룬 공을 더 이렇게 치켜 세워줄까요? 그 오점을 더 부각을 시킬까요? 여기 그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아까 튜더 왕족 우리가 막 얘기를 했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 얘기도 하는데, 지금 21세기 우리의 대한민국 사람의 시각으로 튜더 왕족을 한번 봐볼게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아버지 헨리 8세는 자신이 아들을 낳으려고 6명하고 결혼합니다. 근데 아들을 못 낳는다고 2명을 참수를 시켜요. 한 예로 엘리자베스 1세의 어머니 엠블리는 아들을 못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혼 당하고 근친상간 뭐 요런 것들 명목을 붙여갖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지금 21세기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용서받지 못하겠죠. 엘리자베스 1세의 언니 메리 여왕을 볼까요? 여러분 그 칵테일 중에 블러디 메리라고 아세요? 블러디 메리? 피의 메리. 이게 메리가 여러 설이 있는데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메리 여왕을 뜻하는 거예요. 메리 여왕은 어머니가 캐서린 아라곤 공주예요. 헨리 8세가 처음에 캐서린 아라곤하고 결혼해갖고 스페인 여자니까 카톨릭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영국 국교회로 바꿨어요. 자기가 새로 재혼해갖고 결혼하려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런데 헨리 8세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메리 여왕이 이제 등극하고서 자기는 카톨릭이었단 말이에요. 메리 여왕은. 그래서 영국 국교회를 믿는 사람들한테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별명이 피의 메리예요. 반대하는 종교 다 죽여버렸습니다. 진짜. 지금 21세기 관점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볼까요? 굉장히 대단하죠. 아까 말한 대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도 처음에 미들웨이, 한마디로 중용 정책을 폈어요. 이제 카톨릭 교도들도 이제 따뜻하게 보담아 주고 하다가 점점 자신의 힘이 세지면서 실제 역사에 로마 카톨릭교 믿는 뭐 프리스트, 성직자나 이런 사람들 메리 정도는 아니지만 꽤 죽였습니다. 꽤 죽였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엘리자베스 1세도 용서할 수 있나요? 그런데 왜 영국인들은 이들을 모시고 빅토리아 여왕도 본초 자호선을 딱 설정하면서 튜더 가문을 인정을 해줬을까요? 공이 너무 컸기 때문에요. 21세기 인권이 발달하고 자유민주주의고 봤을 때의 기준하고 그때 당시는 너무도 다른 시대인 거예요. 우리의 시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강국들이 가진 시각입니다. 링컨도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은 전형적인 독재자입니다. 이게 강국들, 영국이나 미국이 가진 DNA인 거예요. 네, 우리 대한민국 과연 어떤지 제 생각인 것 뿐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지도자건, 어떤 기업가건, 어떤 집단의 우두머리건 공이 큰 사람은 분명히 오점도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인데 공을 더 키워서 국민들을 더 단합을 하고 이 오점들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 무뎌지게 만들면서 서로 발전을 하는 거죠. 요번에 제가 만든 영상, 영국이 강국일 수밖에 없는 영상은 자기의 영광을 선조들과 함께 이룬 감사함을 내비친 것도 있고, 국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존경심, 또 그에 따라서 그 훌륭한 사람들의 오점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게 진정한 강국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강국인 점을 지금까지 봤는데 다음 편이 하나 또 남았어요. 그 영국이 강국일 수밖에 없는 점,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런던으로 찾아가 갖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